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 프리고진의 사망 아직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음모론이 남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는 했죠. 이제 그죠, 사망했다고. 라고 했지만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속보로 딱 보면서 왜 우리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신을 확인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비행기에서 탑승 명단에 있었다 이게 다였던 그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 많이 해. 홍차를 마셨나? 뭐 이런 생각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확실한 거는 프리고진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프리고진이 안 죽었어도 이제 죽은 거죠. 네, 아, 이제 누가 예. 살아서 내가 프리고진이야 해도 얘는 프리고진이 아니죠.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예. 했으니까. 음모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상한 게 러시아 국내에서 떼거지로 모여서 비행기를 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명단 보면 죽이고 싶은 애들만 그치, 모아놨어. 네, 공동 청소자부터 2인자 이렇게 해서 프리고진 편을 들만 애들만 다 모아놨으니까 어허. 저는 얘들이 멀쩡하게 걸어서 비행기를 탔나서부터 의심스러워요. 아 이미 그러니까 뭔가 말하자면 처리가 된 상태에서 네, 홍차 먹고 이제 정신 잃은 상태에서 비행기에 태워졌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역시 소설가야. 대낮에 떨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봤어.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야 나한테 계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이 안 되면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마이클 잭슨서부터 엘비스 프레슬리도 죽은 게 아니라 가짜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건 프리고진 죽었어요. 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한 결말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창문이 있는 호텔에 가지 않는,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된 거죠. 아, 난 이건 진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유튜브 채널이고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푸틴의 어떤 지배력, 통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이렇게 보여주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개겨? 뭐 나한테 반기를 들어? 뭐 나하고 친했던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당신들은 홍차를 마실 수 있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실패한 거죠. 이게 내부 결속이 안 되는 건가? 프리고진이면 원래 그 푸틴의 지저분한 그림자였어요. 뭐 국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푸틴의 그 고급 별장, 뭐 황금 병기 이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군대 예산도 삥땅 쳐서 했겠지만 프리고진이 많이 쓰시네. 예, 프리고진이 갖다 바친 돈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어두움에 이런 자식 같은 존재였는데 얘가 반기를 들었어.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랑 비슷한 거죠. 북한도 처음에는 총살 시켰다가 총살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고사포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장성철. 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고사포로도 안 되면 분명히 대포 갖다 쏘거나 아니면 탱크로 깔아 뭉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에스컬레이션은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 거는 좀 희한한 게요. 보통 음모론이 있을 때는 좀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사건 자체가 그래서 네. 오히려 음모론이 아닌 쪽에서는 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게 맞아 돌아가는가를 좀 봤어요. 그리고 그런 쪽에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전부 주요 인물들이 와그너 그룹들이 다 모였다는데 그 명단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것을 기획하려고 벨라루시에 있었던 그 바그너 주요 인사들을 끌어모은 게 주요 전략회의다. 이거는 벨라루시가 서방 특히 나토의 발트 3국이나 아니면 폴란드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한 작전이다. 일환으로 전체 작전을 짜겠다 해서 한번 다 모여라. 그래서 모였다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라고 한다고 그게 모이냔 말이지. 그렇죠. 내 말은. 모여졌네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부분도 추락하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 암살이 됐는지를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추락 장면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 격추했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격추? 근데 저렇게 왜 동체는 멀쩡하지? 이랬거든요. 양 날개만 다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주인만.
그랬을 때 조금 의심이 가는데 역시나 이제 이후에 보니 이야기 나오는 게 내부의 폭탄. 그렇죠. 내부의 폭탄이다라는 게 맞는 얘기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정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잃고 떨어진 게 약간 상징하는 이카루스잖아요. 그게 약간 프리고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프리고진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욕심을 푸틴은 부리다가 절대로 태양에 프리고진에게 가까워지려다가 본인은 푸틴이 이제 태양이구나. 그죠. 아. 본인은 쇼이구나 게라시모프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그럼 그 자리 다음은 이제 푸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푸틴은 절대로 프리고진을 그 자리까지 올려줄 생각 절대 없었죠. 그렇지. 한 2, 3년 전에 푸틴이 이제 서방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덜란드인지 프랑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자하고의 면담에서 네. 당신은 그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카리스마가 있은 반면에 잘못을 용서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를 합니다. 나는 근데 관대하다. 다만 한 가지는 용서를 못합니다 했을 때 그게 뭔가요? 하고 어허. 반문을 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배신. 그래서 프리고진이 그때 진격을 왜 멈췄을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려둔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갈까?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니까 다들 그 어떤 프리고진이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됐을까.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 향후에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 용병 집단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제 정세가 민감하게 돌아가는 게 네. 그렇게 프리고진의 그 사고가 있자마자 중국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게 우연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의 54개국의 군 장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을 대체할 국가는 중국이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국방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용역이나 제공하겠다.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 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장이 열린 거지. 그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러시아가 참 입장이 이거저거 다 됐을 테지만 프리고진을 제거하면서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거는 바로 바그너 그룹의 이젠 와해지 않을까. 제2의 프리고진은 이제 등장하지 않죠. 등장할 수가 없죠. 예, 프리고진을 대체할 인물을 찾겠지만 그 사람도 프리고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사릴 거고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놔두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제2의 프리고진이 되겠어라는 마음을 먹질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게 제가 아까 공수군 가지고 예. 밥값하는 부대라고 했잖아요. 밥값하는 부대가 제가 받기엔 2개가 있었어요. 바그너 그룹, 그다음에 공수군. 둘 중에 하나가 꺾여버린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파를 미칠 것 같고 전쟁 이후에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날 거 아니야.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정계 개편이라든지 어떤 혼란에 한 단초가 될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2의 바그너 그룹, 제3의 바그너 그룹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사하는 바도 있지만 그렇죠. 반면에 이런 교훈도 주죠. 확실하지 않으면 걸지 말라. 걸지 말는데 장기적으로는 푸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아주 같다. 큰 문제가 생기겠죠. 많은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분간 푸틴의 안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거 답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앞에 썼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푸틴이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외신들이 평가하기로는 뭐 내부 결속이라든지 푸틴의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프리고진 사망으로 인해서 뭔가 짧은 시간은 공고해질 수 있다. 단 그게 길게 갈 것이냐 여기에는 또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의 권력 구도가 어떤 것인지 이번에 좀 인지를 하게 된 것 같고 예.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젠 좀 얼굴이 낯이 익을만 했는데 이제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정도의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좌의 게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짜 이야기 같아. 그렇죠. 예. 이야기 같은데 또 너무 음모 같으니까 또 아닌가? 그렇죠. 네. 예. 우크라이나 전황 짧게 저희가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게 우리 박찬준 위원 말씀처럼 뭐 1주, 2주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으면 저희가 시간 따로 만들 거고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선은 굉장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밀떡들도 관심 깊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